안녕하세요 들 반갑습니다.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 보여드릴게요.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시간 외를 보고 지나가도록 할 건데 0.67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은 9만 1천이다. 뭐 딱히 볼 게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고 자 일단 유한양행 보시게 되면은 5,500만 주 정도의 거래 이제 유통되고 있는 지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5,500만 주가 유통되고 있는데 최근에 얘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까라는 이제 질문이 가장 많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지만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이어서 이런 조정이 있었지만 연이어서 상승하는 에이 끝났어. 끝났어. 그죠? 이 상승 도대체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니까 이때도 고점 부근이었고 여기도 사실은 고점 부근이에요. 그죠? 그래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약간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되게 좀 공포인 구간이다란 말이죠. 그래서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뭐 감히 엄두를 잘 내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이제 노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타 그죠? 이 단타로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런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궁금한 게 얼마까지 올라갈까? 그죠? 지금 뭐 이제 어디 증권사 뭐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목표가 14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뭐 16만 원이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은 더 높은 가격은 사실 딱히 없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그러면은 이 상승이 거의 끝 막바지 혹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상승이 끝났다. 즉 이제 우리 제약 바이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무언가 실적이 나오지 않아도 5년 뒤, 4년 뒤 이 미래의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 미래의 가치를 끌고 와서 선반영시켜 주는 것이 바로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상승이 끝나고 어떻게 그 이후로 하락밖에 남지 않은 그런 흐름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얘네 유행약을 보시게 되면은 상승이 멈출 생각을 안 해. 그죠? 우리가 얼마까지 올라갈까? 그리고 이게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을 봐야 되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로 인한 재료가 이 정도다.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즉 그에 따른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네 이 종목별 투자자 요걸 좀 봤을 때 누가 이 종목을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주가를 움직이는지 우리는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 체크를 한 거예요. 매도를 체크해서 봤어도 그렇고 매수를 해도 그렇고 순매수를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기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8월 19일 때부터 8월 19일 때부터 매수로서 체크를 하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이 시작됐었던 그때쯤으로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그 아래보다 단위가 다른 매수세를 보여줘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누가 매수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냐? 바로 개인이죠, 개인. 개인과 외인들 뭐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 같이 매수를 하고 싶어 가지고 들어오는 종목은 흔치는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지나가는 게 맞지만 그 안에서도 이 개인들의 수급이 가장 강하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무조건 꼭 체크를 해 봐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이 하락이 나왔어. 근데 큰 하락인가? 4% 정도 그러면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래량이 400만 주 정도가 돼요. 440만 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이 종목에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운전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상승을 진짜 주도적으로 올린 애가 이 개인 세력들의 수급인데 이 그 상승을 시켰던 진짜 운전수가
지금 오늘 뭘 했어요? 매수를 강하게 했고 당연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즉 운전수란 얘기고 근데 매수와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매수를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이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외인 물량들도 무시를 할 수 없지만 이 외인들조차도 역시 매도 물량이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크게 뭐 큰 차이가 있냐?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하락이 일단 나오긴 나왔어. 찐 운전수는 뭐예요? 오히려 매수를 더 담았네. 그 뜻은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는 뜻이고 이 자리에서 이 떨어지는 걸 잡아줬다. 받아 먹어줬다는 뜻이고 이 하락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3일 연속으로 다시 이제 최근에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최근 들어서 이 고점 부근인데도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개인들, 이 세력들, 외인 기관 애들 얘네가 얼마까지 갈까? 이 목표가 계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무조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무조건. 그럼 우리도 함께 하고 가는 건데 아무래도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흔들어 제끼는 움직임 얘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무언가 대응을 할 때 맞춰서 우리도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도를 했다가 혹은 매수를 했다가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좀 애매한 게 있죠, 여러분들. 매물대가 없어. 그죠? 이전 매물대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점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로 삼는, 아니, 기준으로 삼는 그 이전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매물대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일단은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전 매물대라고 할게 여기가 생겼고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벨 1 그리고 2에 이어서 3까지 레벨업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레벨 1이고 다 포함시켜서 레벨 1이고 여기는 이제 레벨 2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3이라고 해도 이제 좀 이상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아래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이 수급이 굉장히 오히려 더 많이 강해졌죠. 오히려 더 많이 강해졌다라는 뜻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거래량, 그죠?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은 매도세를 받아 먹어주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이유에 이어서 얘네가 주가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잖아요, 지금. 의지. 그리고 여기서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걸 받아 먹으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뜻은 그만큼 큰 돈이 들어오고 있다. 큰 돈의 힘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 그 큰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 매도세를 받아 먹어주면서 어떻게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물량을 받아 먹어주고 있어. 물량을 가져가고 있어. 이유 뭐예요? 그거는 역시 단 한 가지. 수익 보기 위함이죠. 수익 보기 위함. 그럼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로 잡는 게 좋을까? 그죠? 나는 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타점이라는 걸 좀 잡아볼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한 주도 매도를 하기 싫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1차적 매도를 하고 다시 이런 구간에서 불안하신 분들은 20% 혹은 10%라도 매도를 해 가면서 매매를 이어가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판단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마감되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세울 이 시나리오가 좀 많이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자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올라와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이다. 맞습니다. 앞으로 얘네가 지금 이제 이 렉나자 항암 신약으로 국내 최초 FDA 승인이 나왔고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해외 진출을 했다. 미친 듯한 기대감 간 겁니다. 재료 반영되고 있는 중에 있고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 그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매수를 들어가 전혀 아니란 거리죠. 눌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대 아니. 일단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지금 절대 아니고 눌림이 생각보다 있을 거예요, 무조건. 그럼 여기서는 관망입니다, 일단. 지금부터 제가 이제 왜 얼마까지 목표가 이거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좀 불안해서 저도 이거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관망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좀 지켜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얘네가 유한양행 우리가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막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하지만 역시나 렉나자, 렉나자 이거밖에 얘기가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폐암 1차 치료제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6조 5천에서 8조 매출을 바라보고 있고 시장이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대 2차, 3차, 4차 렉나자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적인 그죠? 이런 기대감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역시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다른 파이프라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해서 먼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좀 이제 우리가 잘 몰아들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렐나자를 포함해서 항암 신약이 16종 심혈관 신장 대사 이제 이거를 CVRM이라고 하는데 7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그리고 염증 3종 신경계 5종 기타 2종 그래가지고 총 다 합치면은 33종에 달해요. 그 중에서 파이프라인은 임상 단계 1단계를 이제 1단 단계인 고시적병 치료제의 이게 이제 YH35995라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YH3532 하여튼 이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지나가고 그리고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는 바이오 신약으로 독일의 다국적 제약회사 베링거 인겔하임의 기술 수출 이미 됐습니다. 하여튼 이제 뭐 제가 막 쭈루루 말씀드렸지만 너무 좀 정신없이 지나가는 게 있긴 해요. 하여튼 이제 얘네도 역시나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방향성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좀 키포인트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반영돼 가지고 막 이제 주가는 반영되는 거 맞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뭐예요? 얘네 시가총액 기준 20조는 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요. 왜 그러냐? 유한양행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이 그죠? 2천억 정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매출로 꽂힐 금액만 추가적인 3천억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우리가 좀 중요한 건데 일단 이제 1차 폐암 치료 시장이 8조 정도가 돼요. 근데 그 8조를 타그리소가 다 먹고 있었어요. 100%. 근데 이 렉나자 그리고 리브리반트가 타그리스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시장에 들어왔죠. 그러면은 최소 뭐예요? 4조는 잡아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 타그리스 얘네가 이 약에 대한 내성이 있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환자들도 렉나자 리그리먼트 들어왔기 때문에 이 8조 시장에서 내성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시장 규모가 아까 8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8조가 아니라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소리죠.
내성이 있는 사람 환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8조가 아니라 9조, 10조 이렇게까지도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조 정도 이제 반절이니까 이게 아니라 5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금액을 존슨앤존슨 그리고 얀센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한 10% 로열티를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가 들어온다. 근데 거기서 오스코텍과 6대 4로 나누면은 3천억이 유한양행한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영업이익을 이제 얘네가 1,000억 정도 돼요. 그죠? 영업이익 합친다. 그럼 이제 4천억이고 여기서 이제 이 바닥에서 국내 제약사들 평균 멀티플이 50배예요. 50배. 이게 PER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50배입니다. 그걸 잡게 되면은 20조 정도 된다. 자, 그러면은 자, 얘네가 현재 시가총액은 11조 9,913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대략 사실 현실적으로 갑자기 얘네 시가총액이 20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략 2배 정도라고 하는 거니까 얘네가 3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그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눌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매수는 들어와 주고 있지만 눌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눌림 이후에 여기냐 이런 거 우리가 대응을 일단은 1차적으로 하고 지금 구간에서 1차적으로 대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는 과정에서의 중간중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대일 전반이 좀 많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는 일단은 좀 열어둘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어둘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무슨 말이에요? 30만 원까지 가요가 아니더라도 당장 지금 이 구간이 상승 끝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거래량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흐름이 좀 불안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승에 있어서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는데 이거를 받아먹어 주고 있는 이 거래량들 보시면은 450만 주, 여기가 900만 주, 여기가 500만 주, 여기가 1,400만 주, 그죠? 얘네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얼마? 5,500만 주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평상시에 터지고 있었던 거래량들, 그죠? 지금 이 구간에서 막 가요. 거래량 들어와 주고 있어. 이런 흐름 나와주고 있어. 근데 여기서 제대로 눌림이 없이 더 올라간다? 그게 더 불안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런 상승을 그냥 보내버리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그냥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얘네가 다시 이때처럼 이런 구간처럼 이런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먹으려고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눌려요. 다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네가 5일선이 있고 10일선이 있고 20일선 뭐예요? 이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게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죠. 5일 동안 5일 최근 5일 동안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평균 단가가 보통은 여기야. 10일 동안 여기, 20일 동안 여기, 60일 동안 어디? 그다음에 어디? 이런 식인 거잖아요. 개념이.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90%, 100% 수익 중이라는 소리죠. 오늘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말고는 다 수익 중이라는 소리예요, 다. 근데 심지어 240일 전에 240일 동안 매수를 하신 분들의 평단가는 보통이 여기다. 그죠? 이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캔들과 이평선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무조건. 근데 벌써 이번에 좀 강하게 보냈기 때문에 또 20일 이평선과 이격이 다시 한 번 더 벌어졌어요. 맞죠? 그러면은 또 이런 이 흐름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고 여러분들이 좀 안 믿는 경우가 있지만 제 경험상 좀 되게 확률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RSI라고 하는 거를 켜놓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이버전스. 이 다이버전스가 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고점이 낮아지는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캔들은 얘는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 상태가 맞아요. 그죠? 예, 제 경험상은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을 경우에 90%에 넘는 확률로 주가는 떨어져요, 여러분. 정말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걱정돼 가지고 아까도 관망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평단가가 조금 높은 분들 무조건 지금은 비중을 좀 낮추는 평단가에 따라서 얼마를 매도를 할까? 50%, 20%, 30%다 다르겠죠. 그게 다 달라지지만 지금은 무조건 1차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매수를 안 했어. 관망이 맞다. 그 이후 눌리는 흐름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때 다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까지 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다음에 제가 올리는 영상 지속적으로 시청해서 함께 대응의 시나리오에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분 선생 지속적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현재 영상 보신 분들 앞으로 이 주식시장 어려운 게 많지만 힘내시고 같이 이제 수익으로서 이어가도록 저도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